92페이지. 사람들은 펜듈럼을 이기려고 애쓰면서 그림자를 찢는다. 이기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그에 수반되는 경험은 내부도에 속하는 바, 내부도는 주위를 둘러볼 생각도 하지 않고 코앞에 놓인 것만을 맹목적으로 따른다. 이런 무익한 추구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멈춰서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자주적인 행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때 역할이 바뀐다. 사람이 펜듈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이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폭 좁은 내부도를 거부한 사람은 게임의 주인, 그림자와의 춤을 리드하는 지배자가 된다. 저번에 우리 내부도 외부도 봤잖아요. 내부도는 내가 돈을 쫓는 것이고 외부도는 돈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고. 이거 앞으로 시크릿이나 트랜스핑이나 이런 공부할 때 맨날 하는 말이지만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돈이 사람을 쫓아오나, 사람이 돈을 쫓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돈 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된다. 지금 선생님 그러고 있죠. 예? 그러고 있죠. 아직은 까먹으면 안 돼 자꾸. 되게 이게 꿈 같은 얘기인데 이런 거에 이렇게 아하 이거 열리잖아요. 아하 열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딱 열리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면 그런 때 오는 자신감들은 뭘 해도 되거든요, 진짜. 그런 걸 나중에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성공의 물결이라고, 성공이 계속 들어오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돈을 안 벌려고 해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돈 쓸 시간이 없다니까. 진짜 은행 갈 시간이 없어. 내가 우리 오빠가 오빠가 예전에 집에 와서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엄마 돈이 돈 버는 게 너무 쉬워요 이러는 거야. 그냥 한 달에 그냥 이렇게 넘게씩 돈이 계속 벌어져 이래. 근데 그걸 이제 돈에 치였어, 형님이. 감당하기에 계속 공부를 했어야 되는. 공부를 했어야지. 그리고 나이도 너무 네. 어렸고. 주위에 똥파리들만 끼고. 안 그러면 그 그릇이 깨져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그러면 동네도 잠기잖아. 동네가 잠기잖아. 웬만한 비에는 동네에 무슨 물이 잠겨요. 근데 너무 오면 동네도 잠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릇이 딱 깨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게 오기 전에 자꾸 그릇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비는 일생에 몇 번 안 오거든. 응.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 물을 딱 가두고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신의 게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재하게 해야 한다. 당신의 게임은 자기 생각대로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특권을 갖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되지만 내가 내 자신이 잘났다라는 거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근데 야 너가 보기엔 내가 잘난 것 같지 않냐?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어. 근데 나 자신은 계속 나 자신에게 다짐을 해야 돼. 계속 혼잣말로. 야 나는 뭐 거울을 보면서 하든가. 근데 옆에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재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사소한 어떤 불행이 오면 거기에 자꾸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이걸 까먹기 시작해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의 특권을 갖게 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이것을 꼭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주도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도 다는 아니다. 스타는 스스로 탄생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빛나게 하는 것은 펜듈럼이다. 만약 어떤 강력한 펜듈럼이 당신을 간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정말 놀랄만한 걸작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영의 세계는 성과죠, 성과. 그러니까 나는 맨날 거울 보면서 역시 나는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 근데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1년이 가도 성과가 없고 2년이 가도 성과가 없고 그냥 본인은 혼자 잘 사는 것 같고 그럼 백수지. 몇 년 지나서 봤는데 똑같아. 몇 년이 지나서 봤는데 똑같고 변한 게 없어. 그건 백수고 창작물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유명해지지는 않는다. 문화, 학문, 예술에서 우수한 창작물은 오직 새로운 펜듈럼을 일으키거나 그것이 이전보다 더 유익한 경우에만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인다. 오직 새로운 펜듈럼을 일으키거나 오직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거나 이 뜻이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이기느냐, 그걸 이기지 못하느냐. 삶은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면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거고, 지면 다른 유행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TV에 나오는 거고,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 TV에 나오는 거 나는 집에서 뉴스로 봐야 되는 거고. 당신의 활동 분야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펜듈럼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당신은 예전에 펜듈럼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거죠. 그릇.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뭐다?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우리 선생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우리나라 그 이병철이나 정주영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과거 전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지금도 보면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그 경영자들의 어떤 사례도 많이 참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걸 읽다 보면 진짜 무에서 유를 딱 창조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해서 저게 성공해서 저만한 기업을 일구었지라는 그런 거 자꾸 보면서 자기가 그 안에 좀 빠져 있어야죠. 역할놀이에. 당신은 예전에 언젠가 많은 인기를 누렸던 작품들이 우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적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유산들이 우리 시대에는 별 수요가 없다. 과거에 빛났던 그들의 펜듈럼이 이제는 거의 또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다. 유행이나 인기는 바로 펜듈럼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 수많은 대중이 동시에 하나의 대상이 몰두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요, 과거의 펜듈럼 중에 지금 꺼지지 않은 펜듈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금하고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진짜 꺼지지 않는 펜듈럼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갈 그 재료들이잖아요. 몰라 그거 만들어낼 건가? 다이아몬드는 인조로 만들잖아요. 그죠? 인조 다이아몬드, 공업용 다이아몬드. 근데 그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뭐 큐빅보단 비싸겠지만 다이아몬드를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그죠?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활동한 이래로 부동산 가격이나 집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때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과거의 펜듈럼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앞으로 대체되고 그럴 때 태어나는 게 기업가죠. 엔트레플레너.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라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9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비틀즈와 아바 같은 이 위대한 그룹을 예로 유행 현상을 살펴보자. 그들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뭔가 원칙적으로 새롭고 뛰어난 것을 창조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디스코와 락을 최초로 창시한 것은 다른 이들이었고 덜 유명한 뮤지션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보기 드문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틀즈는 초창기에 연속적인 실패와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4인조 그룹은 그 당시 너무나 흔해서 진부할 정도였다. 게다가 그들은 연주도 제대로 할 줄 몰랐다. 그들의 직업 정신은 기껏해야 그들이 출연했던 선술집 수준 이상을 넘보지 못했다. 물론 비틀즈는 재능이 많았지만 쇼 비즈니스에는 전혀 충분하지 못했다. 터줏대감 팬들럼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멀찍이 쫓아내는 일에 전력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른 책에서는 그죠? 그 아웃라이어 이런 책에서는요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내가 맨 처음에 연주했던 데는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다방, 음악다방, 그 다음에 호프집 이런 데서 연주하고 좀 하다가 또 인기 없으면 또 교체되고 그렇게 한다. 심지어는 돈을 벌려고 얘네는 유럽에도 다 갔대요.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대. 영국에서 비행기 타서 야, 돈 줄 테니까 와서 좀 해 하면 우리도 호텔에 가면 동남아 사람들 오잖아요. 노래 부르러.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지. 마지막 문단. 1962년경 비틀즈 그룹에게는 그들만의 스타일이 생겼고 머지않아 전세계를 뒤흔들 노래도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고 아직은 아무도 비틀즈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시기였다. 그렇긴 해도 그들에게는 소수지만 헌신적인 숭배자들도 있었다. 그해 4인조는 계속 거절만 당하면서도 음반 회사들을 줄기차게 쫓아다녔다. 이 그룹에게 클럽 수준 이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헌터 데이비스는 비틀즈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조지 해리슨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믿고 있었다. 우리가 히트를 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모든 상황이 나쁘게만 돌아가고 아무런 희망도 비치지 않을 때 우리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존이 소리쳤다. 헤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위로, 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 어디? 최고의 정점으로 존. 그러나 이런 목표 지향성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아니다. 1963년경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내는데 성공했다. 앨범은 예상외로 히트곡 1위를 차지했다. 그것은 최초의 눈에 띄는 성취였지만 아무도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사건을 간파하지 못했다. 언론은 반짝 스타의 발라 신호가 성공했다고 보도했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앨범 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대팔전의 고요함과도 같은 것이었다. 반년 후 그들은 처음에는 영국 그리고 다음엔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헌터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집단적 정신병이 나타났다. 이 병은 얼마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다시는 되풀이 될 수도 없었을 것 같았다. 오늘날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지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아바의 역사에도 뭔가 유사한 것이 되풀이된다. 1972년 이 화려한 4인조는 유로비전 컨테스트 참가를 위한 선발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1974년에 그들은 마침내 이 컨테스트를 통과했고 다른 나머지 참가자들은 멀리 뒤로 한 채 뜻밖의 엄청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거기에 아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게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얘기는 그냥 당연시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비틀즈가 영어권이어서 미국하고 그 차트 같은 거를 공유한다고 해도 미국에 비하면 시장이 훨씬 작고 그렇게 대중적인 스타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죠? 그 다음에 스웨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스웨덴 가서 누구 알아요? 그냥 아바 하나 하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스타인 거죠. 가락 스타. 지금 그 이후에도 아바 같은 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 우리나라 케이팝은 어마어마한 건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죠? 계속 나타나니까 애들이 계속 그런 시스템에서 만들어내고. 프로듀서도 그렇지 대단한 것 같아. 응? 박진영이나 이런 애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죠? 그런 시스템 만들어내. 방탄소년단 문화부 장관 상 받던데 대통령보다 어쨌든 간에 더 많이 우리나라를 알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로비전 출신이라는 상표를 붙인 이 그룹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히트곡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비트즈와 마찬가지로 다시 짧은 정적이 다가왔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마치 새로운 해일이 전 세계를 휩쓸듯 아바 광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두 역사의 배후에는 두 가지 분명한 법칙이 있다. 첫째, 인기는 파상의 궤적을 따라 출발한다. 처음에 무명의 세월이 계속되고 이 기간 동안 크지 않지만 안정된 그룹은 마니아를 형성한다. 다음에 예상 밖의 부상이 따라오고 그 후에 마치 파도가 힘을 모으기 위해 해변에서 부서지듯 정적의 기간이 도래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의 뒤를 이어 마침내 거대한 성공에 강력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인기는 높은 수준에서 얼마간 머물 수 있지만 그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전의 것을 무대 뒤로 밀어내는 새로운 펜듈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장 재미있는 법칙은 나중에 엄청나게 히트한 창작물이 무명의 첫 시기에는 사람들의 평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것, 모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혀 다르고 비범한 이상으로 각인되는 순간이 도래한다. 사운드는 매우 개성있고 멋진 뉘앙스를 획득한다. 신기하게도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의견이 그것이 그저 훌륭하다는 생각에 일치해버린다. 이게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차트 역주행이잖아요. 차트 역주행. 그죠? 누구죠? 한이 있는 그룹? EXID. 걔네가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근데 왜 나는 그 좋은 노래가 왜 안 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PD도 약한 PD가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가 안 떴는데 어떤 걔네 쫓아다니는 남학생 하나가 그 위아래 그걸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하다가 걔네가 이제 완전 갑자기 이제 차트 1위로 온 거잖아요.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근데 요즘에 진짜 재미있는 사례 중 하나는 그 김연자 사례예요. 김연자 노래 있잖아요. 몰라요? 그 제목이 뭐였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김연자. 아모르 파티. 그것도 몇 년 만에 뜬 거잖아요. 아예 묻혔다가.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가 그런 무한도전에서 댄스곡을 하니까, 아니 무한도전에 오기 전에 이미 그래요? 뜬 상황이야. 뜬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무한도전에서도 초대를 한 거야. 트로트 가수가 그런 거 해가지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불렀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2차 폭발이 일어난 거지. 더 재밌는 건 그것도 이제 윤일상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해준 거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노래에 이게 잘 안 맞았다가 지금에 딱 맞으니까 딱 터지는 거지. 예상 밖의 물결들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대한 성공의 강력한 파도가 나타났다. 인기는 높은 수준에서 얼마간 머물 수 있지만 그 파도는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전의 것을 무대 뒤로 밀어내는 새로운 펜듈럼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딱 도래하면 그 전에 어떤 노래들은 이제 쑥 묻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비틀즈 이후에
그런 스타일의 노래들이 이제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밴드들은 비틀즈를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바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바 스타일의 노래를 연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바 스타일이 뜨고, 우리나라도 지금 K-POP 스타 중에 카드라고 있어요. KARD. 걔네 저번에 한번 연예가 중에 나왔는데 얘네가 되게 재미있는 게 모르죠. 카드라고 안 들어봤죠. 여자들 남자들 저 K-POP 그룹인데 얘네가 갑자기 그 남미 중남미 막 이런 데서 막 뜬 거야. 우리나라에 뜨지도 않았는데. 근데 얘네는 그걸 하려고 노래는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유튜브에 살짝 올렸는데 거기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이게 노래가 걔네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저걸로 리듬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반응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떠가지고 우리는 몰랐는데 거기만 몇 번 콘서트 하러 갔다 왔더라고. 가장 재미있는 법칙은 나중에 엄청나게 힙한 창작물이 무명의 첫 시기에는 사람들의 평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것이 새로운 것, 모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혀 다르고 비범한 인상으로 각인되는 순간에 노래한다. 사운드는 매우 개성있고 멋진 뉘앙스를 획득한다. 신기하게도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의견이 그것이 그저 훌륭하다는 생각에 일치해버린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나타났을 때. 혹시 본 적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나타났을 때 TV 특종연예에서 그게 나왔었거든. 나는 그걸 정확히 봤거든. 그때 뭘 했었냐면 우리나라에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나온 노래를 딱 들으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였어요. 그때 거기에 그 MC가 임백천. 그 다음에 그때 전영록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나이들 그분 돌아가셨나? 그 음악평론가.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왔었나? 한 네 명, 5명이 쭉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그때 난 나라요 나왔을 때. 음악이 좋기는 한데, 잘 이해는 못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60몇 점인가 70몇 점까지 나왔어. 나도 딱 보는데, 처음에 딱 듣는데, 잘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게. 너무 앞서간 거. 너무 앞서간 거였지. 근데 한 2번, 3번 딱 들으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방송 이후에 일주일 만인가 얘네가 차트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난나라에 딱 들어보면은요, 그게 진짜 천재가 만든 노래가 맞긴 맞아요. 지금 들어도 안 촌스럽죠. 네, 촌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그 노래가 왜 놀랍냐면, 자세히 듣다 보면 이 노래가 5개인가 6개 장르가 섞여 있어요.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전혀 다른 장르의 뭐를 딱 해가지고 하나의 3, 4분짜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뭐 그 이후에 서태지가 만든 노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난 그래도 그 노래가 제일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수학여행 갈때 막 서태지도 있고 그래. 진짜 서태지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데뷔했지. 하지만 새롭다, 스타일이 있다는 이 보편적인 느낌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비틀즈에게는 1962년에 이미 비틀즈 풍이라는 사운드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서태지가 그렇게 하고 회사를 갖고 있었고 모든 걸 서태지가 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한 다음에 해체한 다음에 서태지는 활동을 계속 했잖아요. 띄엄띄엄 앨범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그 서포트를 양현석 사장이 했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나는 진짜 서태지가 그런 기획사를 만들어낼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완전히 서태지는 좀 애 키운다고 조용하고 양현석이 YG가 우리나라를 가지고 사주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1972년에는 왜 아무도 아바를 알아주지 못했을까? 알다시피 그때도 똑같은 노래였는데 무엇이 1975년에 갑자기 그렇게 모두를 열광하게 했을까? 설명하자면 각 시대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 사운드, 뉘앙스 또는 다른 말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저절로 도래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명태 공간 속의 구름처럼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 끌려온다. 그리고 펜듈럼은 이 집합적인 의도를 단단하게 붙인다. 가명태 공간 속의 구름처럼. 그러니까 비틀즈도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예스터데이 이런 거 자다가 꿈속에서 멜로디를 들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그런 작곡가들 이렇게 작곡하는 걸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천재들은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에 적혀져 있는 악보를 얼핏 훔쳐서 보고 와서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그 가능태 공간의 그 뉘앙스하고 카리스마를 끄집어 오는 거지. 뭔지 모르지만. 처음엔 크지 않는 마니아 그룹이 형성된다. 그들 개개인은 난 이게 마음에 들어라는 사념 주파수를 방사한다. 사념 주파수. 생각의 덩어리잖아요. 생각의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면재 선생님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거 마트 하는 것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거죠. 그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게 주파수란 말이에요. 주파수. 여기 주파수인데 뭐죠? 보통은 사주팔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좋을 때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나 그냥 그 마트 나가 그거 5억짜리 마트 나가 하는 것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어오다. 이게 진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거죠. 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게 아무리 내 사주지만 내 생각의 주파수의 덩어리가 이걸 건너뛰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트랜서핑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는 거지. 우리가 명리학 공부하면 사주팔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라고? 연이란 말이죠. 연, 월, 일, 시란 말이에요. 연, 월, 일, 시. 이게 뭐냐면 연 기둥이잖아요.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시의 기둥. 그래서 이거를 연주, 이거 월주, 일주, 시주 해가지고 기둥이 4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주예요. 이게 사주고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 그 자기의 운에서 연주의 2글자, 월주의 2글자, 일주의 2글자, 시주의 2글자를 뽑아내면 이게 8글자죠. 그래서 이게 팔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예요. 연, 월, 일, 시 하면 연이 조상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살았는지, 월이 부모운, 그 다음에 일주가 내운, 배우자운.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넌 좋은 가치형 살켜, 넌 결혼해도 잘 힘들켜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리 밑에 배우자 자리니까 딱 나오거든. 그 다음에 자식, 이 시주가 자식이거든. 그래서 자식 운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옛날에는 전부 뭐라고 했냐면 그 미신하니까 그 미신이래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연주에 뭐가 나와요? 연주에. 우리가 이 연주에 나오는 것, 이 연주가 여기에 나오는 게 띠가 나오잖아요. 내가 닭띠에 태어났으니까 닭띠가 나오죠. 여기 닭띠가 나오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일주, 나. 이게 내 자리거든, 내 자리.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너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달력에 절간에서 준 달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원숭인지 용인지 호랑인지. 그게 이거라고. 그 날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오늘 태어났는데 오늘이 만약에 용의 날이다. 그럼 나 딱 태어나자마자 나는 뭐다? 이 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 아니, 요게 저거지. 요게 그 동물은 여기 나와요. 동물은 여기 나오고, 여기는 이제 오행, 목화토금수. 너가 목이냐, 화냐, 이게 나오는 거지, 여기. 그리고 이 배우자 자리에는 그날의 그 동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너가 어떤 오행이냐, 그날 너가 어떤 동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거랑 연하고 월하고 시하고 다 비교하고 밑에 오는 대운하고 비교하고 시운하고 비교하는 게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천간이라고 해요. 요걸 천간이라고 하고 요걸 지지라고 해요. 이걸 천간이라고 하고 요걸 지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개가 나와요. 10개. 이게 돌아가요. 10개가. 여기는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개. 이게 돌아가요. 그럼 10개, 12개가 이렇게 글자가 배치되고, 이게 이렇게 배치되고, 이게 이렇게 배치되고, 또 12개가 배치되고, 10개가 배치되고, 12개가 배치되고, 이게 쭉 돌아가잖아요. 그게 갑자야, 갑자. 갑자가 돼가지고 이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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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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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하면 얘가 6번 돌아가고, 그죠? 얘가 6번 돌아가고, 얘가 5번 돌아가면 몇 번 돌아간 거죠? 60번 돌아간 거죠? 그래서 60번 되면 다시 그 갑자가 돌아가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환갑인 거지. 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갑을 변정해서 갑이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환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12년 하면 띠가 같아지잖아요. 닭띠가 12번 지나면 다시 뭐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띠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간 지지인데 이 천간은 보통 정신을 얘기하고 이 지지는 그 물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기라고 하잖아요. 기운. 이거를 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질이야. 그래서 이 사주팔자만 딱 보면 얘가 어떤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얘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펼치겠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게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이거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딱 보면 이 기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질도 알 수 있지만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진짜 그 생각대로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까지가 나와요. 이게 쭉 나와요. 거기에다가 대운하고 세운까지 나오면 딱 보면 얘는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초년에 좋고 중년에 좋고 말년에 좋은지 초년만 좋고 중년부터 안 좋은지 제일 좋은 건 뭐다? 말년은 그러니까 초년 고생하고 중년 고생해도 말년만 좋으면 돼.
예. 그러면 나도 좋은 거고 자손들이도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말년. 근데 진짜 제일 황당한 게 초년 좋고 중년이 좋은데 말년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집안이 잘 안 될 거라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서핑도 마찬가지고 이 사주 명리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기운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게 10개로 돌아가고 이건 12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다양하게 바뀌는 운명들이 착착착착 오겠는데, 근데 내가 보면 사주 운명은 있는데 사주 팔자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나갈 수. 그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가 여기가 화다, 네, 내가 여기가 화야.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여기 보면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화면 물 조심해야 되겠지. 물이 나를 이렇게 극하니까, 나를 죽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나는 그냥 막 열심히 살면, 내가 환대 만약에 어디 수영장에 근무한다. 그러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환대 수영장에 근무해야만 될 수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일반적인 거, 그런 거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내가 그 다음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는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다르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조심하라고. 그거 목화토금수 10간 12지지 상관없이 조심해야지. 이거 차를 안 가지고 나가요. 처음에 크지 않은 마니아 그룹이 형성된다. 그들에게는 난 이게 마음에 들어라는 사념 주파수를 강사한다. 그러면 숭배자들의 생각을 우리는 이게 마음에 든다는 한 방향으로 통일하고 진동의 리듬을 동조시키는 펜듈럼이 만들어진다. 알려진 바대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가능태 공간에는 모두가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하나의 공통된 특질의 섹터 지역에 존재한다. 첫 마니아 그룹이 집단적 의도는 그 물질적 실현의 움직임을 이 지역으로 방향 맞춘다. 그 결과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현실은 새로운 시대의 뉘앙스를 획득한다. 마니아가 많아지면 펜듈럼의 힘이 모인다. 마침내 축적된 의도는 일부 비판적인 대중을 압도하고 새로운 시대의 카리스마가 모든 물질적 현실을 사로잡는다. 펜듈럼 지지자들의 통일된 의도에 의해 끌려온 그룹은 새로운 시대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창조한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휩쓰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팀들이 있었지.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괜찮네라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저거는 뭐냐? 어지럽게, 시끄럽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별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SM이나 YG나 이제 JYP나 이런 회사들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잡은 이후에 지금은 뭐냐 하면, 어찌 보면 마치 어느 기획사도 그런 K-팝 그룹을 하나라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처음엔 분분했었지만, 그죠? 이제 새로운 사조의 발생 메커니즘을 아는 당신은 나머지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당연한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오직 그럴 때만 자신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펜들럼은 독특한 개성을 참아내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을 스타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자를 쫓는 짓을 그만두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펜들럼도 당신을 따른다는 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을 없을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독특함으로 당신은 유행의 창시자가 될 수 있으며 가능태 공간 속에는 당신을 위한 최고급의 그룹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의 의도를 선언하라. 아까 우리 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의도를 선언했잖아요. 나는 그렇게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를 하든 어떤 회사를 하든 커피숍을 하든 빵집을 하든 뭐라고요?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지금도 보면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치 어떤 그 파리바게트나 그 트레주르나 이런 아주 유명한 크고 유명한 이런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지 않으면 빵집은 다 망하고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다 문 닫았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이게 그죠? 그러지 않은 자기네만의 개성을 가진 프랜차이즈 소규모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런 데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개인 이름을 붙였지만 요즘 뭐 달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출연했던 그죠? 거기 줄 서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빵집을 찾아간다고. 버터볼링 아세요? 버터볼링이라고 저기 광명이야 거기가? 애월 하기 있거든요. 아침 8시에 줄 서서 예약을 하고 무조건 가서 예약해야 돼요. 그럼 오후에 가서 그 빵을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사요. 그 빵. 거기는 다양한 빵 팔아요? 아니 하나. 하나? 응. 뭐 무슨 빵인데? 요즘 버터볼링이란 빵인데 그냥 그 무슨 빵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달달한 작은 식빵. 요즘 이거 여기도 생크림 찍어 먹는 거. 여기도 뭐 가식빵인가? 또 그런 것들이 막 저 뭐 하더라 여기 서사라에도 하나 있고 그렇게 또 있더라고. 그리고 제주도에 그 어디도 유명하던데 그 한라우정 앞에 단팥빵집 그것도 유명하고 제주도도 꽤 있던데 그래서 유명한 거기는 빵집. 가면 살 수는 있어요. 단팥빵집은. 근데 여기는 가도 못 사니까. 어디 아침 8시 거기 가고 줄 서서 그걸 하고 또 오후에 또 그 찾으러 한가한 가고. 사람들은 하지. 서귀포에 가서 관광 좀 하고 다시 와서 그리고 또 찾으러. 서귀포 그 홈플러스 거기 빵집 그거 맛있더라. 근데 제주도 빵집 맛있는 데 많아요. 근데 보통 홈플러스나 이런데 그 마트 안에 있는 빵집들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거긴 맛있더라. (98페이지) 요약.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현실의 조종에 있다. 그죠? 모든 유기체, 새, 고양이, 호랑이, 사람, 전부 뭐라고? 그냥 자기의 삶을 제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뭐다?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지. 호랑이가 사슴을 잡는데 잘 안 잡히니까 속상한 거지.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잘 안 잡히니까 속상한 거지. 그게 뭐예요? 현실의 조종이에요. 현실의 조종. 내가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속상한 거지. 권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을 조종하려는 끊임없고 억제할 수 없는 욕구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뭐라고? 뭐 공부하고 패러다임을 넓히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이에요.
그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뭐를 준비해야 된다?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 시스템. 어떤 때? 내가 잘 나갈 때, 젊을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가는 게 영원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젊음이 영원할 줄 알고 미리 준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M이 맨 처음 컸을 때가 그 이수만 사장이 이미 한물 가고 가수로 나오지도 않을 때였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 현진영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을 키우면서 그런 거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수들 다 만나보면 다 후회하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때부터 그런 그룹을 키울까? 그러면 지금 세계적인 기획사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작업을 이수만 사장은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수만 사장의 시스템을 또 누가 따라했다? YG라든가 JYP는 따라했고, 그죠? 이게 그 YG나 JYP를 따라하기에도 그 사람들 동년배 나이들도 이제 꽤 많아요. 다 이제 40대, 50대 돼가는 거 아니?